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설명해 줄게요. 항상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가 온댔죠. n극 옆에 s극. 그럼 그 반대가 n극이 되겠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s 옆에는 반대인 n극이 오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가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옵니다. 그럼 옆에 위아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나침반을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의 자석이라고. 그랬을 때 S 옆에는 누가 올까요? 당연히 N이 오겠고 N 옆에는 S 오는 게 낫겠죠. 그랬을 때 N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그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S 옆에 N이니까 이 N이 왼쪽에 있죠. 그럼 여기도 왼쪽.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항상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쪽은 왼쪽으로 나침반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도 볼까요? 자, 항상 키 크면 플러스. 그랬을 때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럼 흐르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항상 이 끝부분이 N, 옆에가 S. 그래서 하나의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N 옆에 누가 올까요? S. 그래서 그 반대편인 이쪽이 자 N이 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S 옆에는 N이 오겠죠. 그래서 옆에 여기가 N. 자, 그럼 위아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나침반을 하나의 자석으로 했었을 때 S 옆에 N이 오는 게 낫겠죠. N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 그럼 얘도 오른쪽에 N.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N이니까 오른쪽이 N.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원형 그 코일도 자 자기장은 쉽게 끝났습니다. 다음 자기장 속에 도선이 받는 힘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어떨 때는 자기장 구하고 어떨 때는 힘을 구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 짧게 설명해 줄게요. 자 조금 전에 직선 도선, 원형 도선, 그리고 코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항상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각각 하나밖에 없죠. 하나일 때는 자기장을 묻습니다. 자기장. 그래서 이 전선들 주변에 나침반을 놨을 때 어떻게 나침반이 움직이느냐. 하나의 도선이 있을 때는 자기장을 묻는 말입니다. 하지만 힘 같은 경우는 당기거나 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즉, 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자석놀이를 할 때 하나 가지고는 놀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자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극을 할 때는 밀어내고 반대 자석을 놨을 때는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석이 있을 때 힘이 만들어지듯이 중학교는 두 개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자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자석 하나에 자기장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도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하나 주고 전선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때 바로 힘을 묻습니다. 이 힘이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자, 자석이 있죠. 그리고 전선에 있는데 이 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 전선에 의한 자기장, 두 개의 자기장이 있네. 아, 힘을 묻겠구나. 이때 자기력의, 즉 힘의 방향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전선에 가는 길, 자, 전선에 전류가 가는 길이 하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자, 자기장은 지금 여러 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 네 손가락이 자기장. 이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나중에 문제를 보면 이 자기장 속에 전선이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네 개의 방향이 있는데요. 절대로 자기장과 수평인 방향은 답이 아닙니다. 즉, 지금 위아래는 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장이 있는 방향과 수평일 때는 자, 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기장과 자, 수직,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때 자, 오늘의 제일 마지막 전동기, 이 전동기 안에서 이 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별 3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자석의 N극을 위에, S극을 아래. 자, 전류가 안쪽으로, 위쪽으로 흘렀을 때 이때 힘은 바로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그래서 얘를 이 위쪽에 있는 그림에 적용을 해보면 자, N이 왼쪽에 있고 S가 오른쪽에 있죠. 얘를 90도만 회전시키세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을 겁니다. 그랬을 때 N이 왼쪽, S가 오른쪽에 있을 때 전류가 자, 위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힘을 받구나. 아래쪽에 힘을 받구나.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위쪽으로 흐르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그랬을 때 보세요. 자, N이 왼쪽, S가 오른쪽. 그때 안쪽으로 들어가네. 아까 원래 알고 있던 이 그림에서 90도를 했더니 이 그림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그럼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얘는 반대로 흐르니까 어디로 받을까요? 얘는 위쪽. 그래서 오른손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모르면 이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을 회전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우리가 자, 개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전압계와 전류계를 가지고 저항의 크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여줄게요. 크게. 자, 전압계와 전류계 읽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보면,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압계와 전류계 아까 설명했는데요. 자, 읽는 방법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플러스에 무조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연결할 때, 자, 보면 작은 값인 500mA가 있고, 큰 값인 5A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500mA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계기판을 보면, 자, 500mA가 있고, 50mA가 있습니다. 지금 500mA에 연결했기 때문에 이 500mA의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500mA의 눈금 중에 바늘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봤더니 200에 와 있죠. 그러면 지금 전류는 200mA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전압계를 볼게요. 5V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5V의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5V의 눈금을 봤더니 지금 바늘이 어디 와 있다? 2A에 와 있다. 그러면 전압은 2V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R은 얼마냐? 자, 여기서 항상 꼭 기억하세요.
암페어 곱하기 옴은 볼트라는 거. 그랬을 때 지금 200mA는 암페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1A가 1000mA죠. 공이 3개입니다. 공이 3개.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즉 200mA는 0.2 암페어입니다. 그랬을 때 0.2 곱하기 저항이 몇 볼트? 2볼트. 그러면 R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10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연결했는지를 보고 그 연결한 값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와 똑같습니다. V는 IR에서 예를 들어 I와 R을 묻는다. 그럼 I와 R은 그대로 두고 안 나온 것들을 숫자 1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1은 IR. 그래서 I는 R분의 1. 그는 역수기 때문에 반비례가 나온다 했죠. 자, 나머지도 비례. 자, V는 IR에서 자, IR과 V와 IR 비례죠. 비례 이렇게 됩니다. 틀린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의 값이 나올 수는 없죠. 얘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두 니크롬선 AB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저항 RA, RB를 구하시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아예 V와 I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A를 볼게요. 자, 여기 점을 찍었을 때 V와 I와 R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A는 V가 0.4죠. 그러면 0.4 볼트. 자, 이때 얼마 흘렀다? 4 암페어. 자, 아까 얘기했죠. 암페어 곱하기 옴이 볼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곱했을 때 4 곱하기 얼마 했을 때 0.4가 될까요? 당연히 0.1을 곱해야지 0.4가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V, I, R. 자, V가 얼마? 0.4. I는요, 2. 자,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했을 때 0.4가 나올까요? 자, 0.2를 곱하면 0.4가 나오겠죠. 그래서 RA는 0.1, RB는 0.2. 따라서 몇 대 몇? 1대 2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제 천천히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공식은 되게 어려웠는데요. 막상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할게요. 자, 우선은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보면 직진만 하고 있죠. 직진만 하면 뭐다? 직렬이다. 직렬일 때 즉, 뭐가 일정하다? 즉, 전류가 일정하다. 즉, 전류 빼고는 다 더하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전류 빼고는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얘는 전압이죠. 얘는 저항이죠. 그래서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전체 전압이 12V일 때 전체 저항은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15옴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암페어와 옴을 곱했을 때 12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자, 15분의 12 얼마일까요? 5분의 4 0.8. 그래서 자, 전체 전류는 0.8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0.8 암페어, 여기도 0.8 암페어 흐릅니다. 왜요? 직렬일 때는 전류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럼 암페어와 옴이 나왔네? 곱하면 됩니다. 58, 40인데 0.8이었죠. 그래서 4V 곱하면 8V. 전류 빼고는 다 더하면 된댔죠. 더했을 때 12V.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옴과 10옴에 걸리는 전압은 4V와 8V.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항상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직진하는 회로를 우리는 직렬회로. 직렬일 땐 즉, 전류가 일정하다. 항상 일정한 것 빼고는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전압이 12V일 때 전류는 지금 모르고 저항은 더하면 됩니다. 더했을 때 6옴이 나오죠. 그러면 암페어와 옴을 곱했을 때 볼트가 나오면 됩니다. 자, 얼마 곱하기 6 했을 때 12가 나올까요? 2죠. 그럼 여기도 2A, 여기도 2A. 항상 직렬일 때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두 개를 곱하면 4V 곱하면 8V 더하면 12V. 그래서 4옴에 걸리는 전압은 8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병렬회로도 반드시 잘 봐놔야 됩니다. 자, 별. 자, 병렬일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병렬. 뭐가 병렬입니까? 비읍. 분리가 되면 됩니다. 선이 가다가 이렇게 분리되면 바로 병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비읍. 뭐가 일정할까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 자, 그래서 자, 병렬을 연결할 때 이 전압이 나오면 끝납니다. 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6V.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6V. 왜요? 전압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암페어 곱하기 옴이 볼트랬죠. 그러면 얼마 곱하기 6 하면 6이 나올까요? 1입니다. 자, 얼마 곱하기 3 하면 6이 나올까요? 2입니다. 2. 자, 병렬 연결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압 빼고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A, 2A 더하면 전류는 3A. 자, 암페어와 옴을 곱하면 볼트가 나온댔죠. 3 곱하기 얼마 하면 6이 나올까요? 2입니다. 2.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거. 병렬의 저항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하면 안 된댔죠. 역수를 더한 다음에 나온 값을 한 번 더 뒤집는다 라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 3입니다. 3은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로 만듭니다. 3분의 1. 6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자, 역수를 만듭니다. 6분의 1. 이게 R분의 1. 자, 더하면 얼마일까요? 6분의 3. 얼마일까요? 2분의 1. 그래서 R은 얼마다? 2. 자, 2. 똑같죠? 그래서 병렬의 저항을 한 번씩은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병렬 연결이네요. 왜요? 선이 분리되었으니까. 그럼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나오면 나머지도 몇 볼트일까요? 12V, 12V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 곱하기 저항했을 때 12가 나오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4. 그러면 여기 전류 곱하기 저항했을 때 12 나오려면 얼마일까요? 2. 그래서 전체 전압이 12, 전체 전류는 더하면 된댔죠. 6. 그러면 저항은 얼마일까요? 6 곱하기 얼마 했을 때 12가 나올까요? 2. 그래서 2옴입니다. 자, 맞는지 한번 더 볼까요? 자, 얘를 뒤집습니다. 3분의 1. 얘를 뒤집습니다. 6분의 1. 얼마가 될까요? R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저항 R이 얼마다? 2.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 변하지 않고 나머지 값들은 더하면 됩니다. 단 병렬의 저항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역수로 만들어서 더한 다음에 나온 값을 뒤집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항상
자석이 나오고 전류가 나오면 힘이지만 그냥 흐르는 전선에 자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장을 묻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류가 위로 흐르죠. 꼭 기억하세요. 뭡니까? 위쪽으로 흐르면 위반, 위쪽으로 흐르면 반시계. 그래서 반시계로 흘러간다. 하나, 둘, 셋. 뒤에는 넷. 그래서 항상 나침반을 놓았을 때 하살표 방향대로만 N극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여기 아래니까 아래쪽. 자,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여기는 위쪽이니까 위쪽. 그래서 자, 이 답은 그냥 바로 그냥 표시만 해줄게요. 아래쪽.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위쪽.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원형 도서는 간단하다 했죠. 반드시 위로 가는 전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위쪽으로 가면 뭐다? 반시계.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오른쪽. 자, 이 중간에 넣으면 어떨까요? 위쪽을 가리키겠죠, 위쪽.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인데 이런 표시가 있으면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냐? 자, 항상 이 칼끝,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의 반대는 남쪽. 우리는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시작할 때를 동일하죠. 그럼 여기서 시작할 수는 없고 여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되는 쪽이 동쪽, 여기가 서쪽. 그래서 항상 칼끝이 북쪽, 반대가 남쪽, 시작되는 곳이 동쪽, 그 반대가 서쪽.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쪽이 북쪽이니까 여기는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코일입니다. 코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여기 오른손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쪽. 그러면 오른손을 안쪽으로 넣었을 때 왼쪽에 엄지손가락 옵니다. 즉 여기가 N극이 됩니다. 여기가 N극. 그런데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줬죠. 어떻게요?